저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60%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치료비가 아닌 오직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1년이면 몇백만 원이 절감되는 아주 큰 혜택인 거예요. 부모님 모실 요양원 고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일 텐데요.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에 따라 한 달에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정말 똑똑하게 빠짐없이 활용하셔야 하는데 막상 혼자 알아보시려면 용어도 너무 어렵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나 막막하셨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보호자님들이 요양원 입소 전에 꼭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 3가지를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제도는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이게 정말 모든 지원의 기본이자 시작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양보험을 건강보험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요양보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강보험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거나 다쳐서 수술할 때처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식사하기, 씻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기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하루 종일 붙어서 돌보기도 어렵고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에요. 병원 치료비가 아닌 오직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리고 요양원은 바로 이 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요양원 비용의 일부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요. 나라에서 이 어르신은 전문적인 돌봄이 꼭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걸 먼저 받으셔야 하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는 요양원 입소 자격증이라고 쉽게 말씀드려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입소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이 자격증은 어떻게 받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청이 딱 접수되면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 보통 집으로 방문을 해요.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굉장히 세세할 거예요. 인지기능은 괜찮으신지, 혼자서 식사는 하시는지, 옷은 갈아입으시는지, 화장실은 가시는지, 방 밖으로 이동은 하시는지 같은 아주 세세한 항목들을 다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이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외부 사람이 오니까 긴장해서, 혹은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안 아프다, 괜찮다 하시면서요. 그러면 정말로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등급이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조사 전에는 부모님께 이건 나라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미리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등급이라는 자격증을 받으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 매달 내야 하는 돈, 즉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도가 나옵니다. 바로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예요. 이건 쉽게 말해 보호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소득이 조금 낮으신 가구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식대 같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요양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무료급여 수급권자이시거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일반 어르신들도 소득 순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명의의 재산, 그러니까 집이나 땅, 예금 같은 것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알아보니 어르신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소득 기준도 맞아서 60%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님 소득이 아니라 어르신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또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입소하시는 경우에도 감경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 감경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보호자님이 요양원 입소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혹은 입소하시자마자 바로 주민센터나 공단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꼭 말씀해보세요. 이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달이면 몇십만 원이고 1년이면 몇백만 원이 절감되는 아주 큰 혜택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도예요.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예요. 보호자님이 1년 동안 요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 총액이 나라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어간 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병원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서 헷갈려 하세요. 이름이 정말 비슷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약간 달라요. 요양원에 적용되는 건 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포함해서 계산하느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MRI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주거든요.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나라에서 80% 지원받고 보호자님이 내신 그 20%의 본인 부담금 오직 그것만 1년치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상한액 계산에는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비급여 항목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식대나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비급여 항목이 정확히 뭘까요? 가장 큰 게 식비예요. 하루에 대끼 식사와 간식비죠. 이건 요양원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르신 개인 물품, 예를 들어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걸 요양원에서 일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가실 때 드는 교통비 혹은 요양원에서 하는 특별 프로그램비, 미용비 같은 것들이 다 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1년 내내 아무리 많이 내셔도 상한제 환급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분들의 연간 상한액이 약 217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가장 소득이 적은 1단계 분들은 연간 상한액이 101만 원 정도고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6단계에 해당돼서 상한액이 19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년 동안 내신 요양원 본인 부담금이 총 250만 원이 나왔다면 상한액 198만 원을 뺀 나머지 약 52만 원 정도를 내년 하반기에 공단에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꽤 쏠쏠하죠? 환급은 어떻게 받냐면 이것도 보호자님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단에서 1년치를 다 합산해서 이분은 상한액보다 얼마를 더 내셨네요 하고 확인이 되면 보통 그 다음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보호자님 계좌로 알아서 입금을 해주시거든요. 보호자님들이 요양원 상담 가시면 꼭 확인하셔야 할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한 달에 총 얼마예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요양원은 월 70만 원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80만 원이라고 할 때 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70만 원인 곳은 식비가 30만 원이고 80만 원인 곳은 식비가 40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80만 원인 곳은 식사가 훨씬 잘 나오고 기저귀 값까지 포함된 가격일 수도 있죠. 총액만 비교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 꼭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월 비용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서 견적서를 뽑아주세요. 이때 좋은 요양
요양원은 투명하게 나눠서 설명해 줄 거예요. 어르신 등급 기준으로 급여 항목 총액이 달라서 20%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는 하루 얼마씩 내서 한 달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답하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더 좋은 것은 저희 식비가 40만 원인데 여기에는 하루 3회 식사 외에 두유나 영양족 같은 특별 간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고 근거까지 설명해줘요. 만약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합쳐서 얼마입니다 라고 뭉뚱그려 말하거나 그건 입소해봐야 알아요 처럼 모호하게 말하는 곳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요양원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모든 과정이 참 고되고 힘드시다는 거 잘 알아요. 특히 비용 문제를 마주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국가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시면 요양원 비용이 확 절감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보가 복잡한 요양원 비용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우리 부모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좀 더 자세한 1:1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좋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호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